네, 안녕하세요. 브릭스 가족 여러분. 네, 오늘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저는 심수연 다이아몬드. 저는 권일억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주제가요. 지금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늘 관심들은 있었지만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이슈가 완전히 이제 공론화가 됐고요.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이 시국에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 아메이 제품을 보아하니 들여다보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머, 요즘에 이 트렌드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60년 전에 원래 처음 탄생부터 이런 철학이 베이스가 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이 환경에 관한 이슈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와 또 우리 아메이 제품의 어떤 그런 솔루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쓰레기 이슈입니다. 자, 제로 웨이스트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 웨이스트를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하는데 쉽지 않죠. 자, 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 권일업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로 좀 줄여보자라는 게 요새 특별히 뭐 환경운동에 대단한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인식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 같은 경우를 보면 물을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생수라는 방법을 먹는다면 생수는 그냥 먹자마자 쓰레기죠. 나오자마자 그냥 쓰레기죠. 그리고 맞아요. 작든 크든 그리고 밖에서 생수 사 드시면 어떠세요? 다 드시나요? 아니요, 맞아요. 다 못 남기고. 먹고 그냥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럴 때는 분리수거도 안 하니까 그냥 라벨 붙어 있는 대로도 맞아요. 버리고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이 있잖아요. 이스프링은 5,000리터를 정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5,000리터를 만약에 내가 생수라는 방법으로 먹게 된다면 2리터 삼다수 생수병 또는 2리터 생수병은 몇 개가 나오죠? 5,000리터면? 네, 여기 2,500개라고 써 있어요. 어려운 산수죠. 우와. 네. 2,500개의 생수병을 우리는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그건 1년의 얘기고요. 저만 해도 정수기를 지금 14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10년에 25,000개의 생수병을 우리가 안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가정에서 제가 지금 생수 드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생수 대신에 어떤 정수기라는 방법을 특히 이제 이스프링처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 방법을 택한다면 내가 원치 않게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로 웨이스트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필터의 쓰레기는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화장품 다 바르셨죠. 네. 저도 이제 바르고 왔는데 아메이에서 그 생산하는 만들고 있는 스킨 뉴트리션이라는 또 화장품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화장품 보면은 거기에 뭐가 뭐 새겨져도 있고 종이가 붙어 있기도 맞아요. 있고 뭐 붙어 있죠. 그렇죠. 그 비닐루가 정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스킨 뉴트리션 화장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병 자체에 얘가 아예 새겨져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죠. 병 자체. 네, 병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져서 막상 보면 되게 작은 용량 같은데 적은 용량 같은데 알고 보면 용량은 똑같은. 그래서 꽉 차 있죠. 맞아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같은 용량인데도 케이스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많이 줄였는데 그게 연간 11만 6천 킬로그램 정도를 감소시킨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부터가 일단 조금 덜 사용하게끔 그런 어떤 취지가 반영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케이스의 제품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으면서 종이 사용은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종이도 연간 18,246kg을 감소시켜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얘는 이미 쓰레기를 줄인 상태로 나온 그런 제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고 뭐 케이스를 줄이고 이런 이슈가 아메이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경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다. 기존엔 너무 쓰레기가 많았지. 그쵸. 참 이런 게 좋은 네, 게다가 사실은 화장품 같은 경우 동물 실험이라는 이슈가 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스킨 뉴트리션도 그렇고 아티스트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화장품 업계의 한 80%가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의 거의 가족이 되었는데 네, 그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또 좀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어떤 네. 사진을 봤는데 진짜 끔찍했어요. 토끼들이 이렇게 딱 목만 내놓고 진짜 이렇게 옛날에 춘향이가 감옥에서 이렇게 뒤집어 썼던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딱 머리만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토끼 눈썹에 속눈썹에 그래서 마스카라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끼의 모습. 근데 거기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저 너무 끔찍했어요. 토끼가 정신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막 이게 갇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쵸. 하고 화학약품을 계속 바르고 눈도 그래서 시력 잃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제품을 쓰고 있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도 지금 점점점 개선이 되고 네. 윤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네, 네. 말씀이죠. 이 비건 화장품이 동물성 원료를 잃지 않아서 비건 화장품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서 아메이가 세제로 시작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1959년에. 네.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정말 60년 전에 어떻게 농축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 그냥 농축이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뭔가 맞아요. 물도 좀 제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맞아요. 텐데 어찌됐건 그 농축으로 디시드랍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뭐 일반 빨래 세제도 그렇고 그러면 저도 거의 처음에 썼던 제품이 디시드랍스고 그 성능에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는 농축이기 때문에 이 한 병을 쓰면 무려 20병의 쓰레기를 우리가 발생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고농축이기 때문에 적은 양을 써도 빨리빨리 헹궈지고 뭐 일반 빨래 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이나 전기의 낭비도 사실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빨래 세제 우리 SA8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 제 소비자의 실화인데요. 몇 년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베란다에서 빨래하지 말랬던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언다고 네. 밑에 층 터진다 네.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제 소비자가 너무 답답해서 그 배관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면서 빨래를 대박. 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분이 SA8과 그때 P로 시작하는 독일계 그 액체 세제. 왜냐하면 이제 가루 때문에 액체 세제를 네. 쓰시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니네 그 아메이 거는 2번 정도 되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그 헹군물이 깨끗하더라. 거품이 우와, 없고. 그러네요, 그런데 진짜. 그 P로 시작하는 그거는 버글버글 계속 그게 나가지고 내가 몇 대야를 버렸는지 모른다. 이거 꼭 얘기하고 다니라고 저한테 언지를 주셨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솔직히 안 보잖아요. 그 배관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그 헹군물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제를 쓸 때는 물이 낭비된다라는 것까지 고려가 된 거죠. 이 제품 같은 그렇죠. 경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제를 쓰지만 나는 이미 물을 절약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좀 크게 보자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쓰레기 측면뿐만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한 병을 만들 걸 20병을 만든다면 그 20병을 운반해야겠죠. 네, 그 그렇죠. 운반할 때 요새 이제 이산화탄소 그 탄소 배출에 배출량.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운반할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때 어떤 창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어떤 부대 비용, 부대 시설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야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막 말하고 싶네요, 막. 느껴졌어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세제가 이게 23개 나라로 다르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아메이 세제? 모르는 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야 되겠다. 아, 네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플라스틱 그 쓰레기 같은 경우 참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의 어떤 물질이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지금 심각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실은 이 환경 이슈 중에 전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외국 그 뉴스에서는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하루 건너 거의 매일 이슈화 된대요, 기사에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끔 가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개인적으로 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여러분 뭐 해산물 특히 뭐 굴에는 세포해까지 들어있다. 이거 다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면서도 또 먹더라고요. 뭐 한 번쯤이야 이러면서. 근데 사과에도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그 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고, 숨쉬는 공기 중에서도 이 실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너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막을 수 없잖아요. 이미 환경에 만연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이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막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홈미팅에 가서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그 영양제 보조식품의 통을 그분이 라이터를 탁 켜더니 태우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머머 왜 집에서 창문도 안 열었는데 플라스틱에 불을 붙여 했는데, 까만 연기가 아니고 하얀색 연기가 나오면서 냄새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양초 비슷한 냄새가 나서 제가 진짜 막 굉장히 선입견과 반감이 있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하나의 실험의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보아하니 이 아메이는 분명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용기뿐만 아니라 세제 용기, 뭐 샴푸 용기,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런 용기가 다 이런 생분해되는 용기로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창업자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요.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그 문구가 모든 제품에, 심지어 아메이 본 제품이 아니라 원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실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인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에도 다 이 철학과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권일옥 사장님이 정수기 쓰레기 남지 않는 거, 그 플라스틱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한 그 물 자체도 생수라는 그 물 자체에도요, 전 세계 93%의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에 플라스틱 양, 한 달에 칫솔 한 개의 플라스틱 양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말이 이래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그 반짝이 손뜨개 수세미 아시죠? 그 저도 선물 받았고 많이 쓰죠, 요새? 많이 쓰시죠. 예. 그리고 제 소비장 그거 이렇게 떠가지고 소일거리로 파시거든요. 네. 저도 선물 받았는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그게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잘게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또한 또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의 소프트 버즈라고 3중 구조로 항균 처리된 스펀지가 가운데 탁 있어서 아주 거품을 이렇게 보존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세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물티슈에도 미세 플라스틱 있고, 정말 미세 플라스틱 검색하면 너무 많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이 생태계가 돌아갈까 갑자기 좀 진짜 염려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냥 혼자 네. 있을 때도 좀 들어요. 우리 네. 아이들은 또 어떠한 환경에서 살게 될까. 옛날에 그 SF 영화 같은 게 SF가 이제 아니게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네네. 참 그런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뭐 소비자분들하고도 어떻게 알긴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매순간 신경 쓰고 사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필품을 내가 어떤 생필품을 쓰고 어떻게 배출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가족의 수준이고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체화되어야 될 문제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를 나누고 싶은데, 미세먼지, 중금속, 네.
이거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봄철 황사,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은 사시사철 아침에 그 미세먼지 앱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맞아요. 이렇게 완화되긴 했지만 미세먼지 앱을 확인하는 것부터 오늘 과연 체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은 오늘 과연 나들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는 지침이 될 정도인데 그 미세먼지가요 그 이름이 주는 그 먼지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먼지, 미세먼지. 네. 하지만 굉장히 작은 입자라는 뜻이지 그게 단순히 그냥 정말 먼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중국발 그런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건너올 때 특히 그 서해를 건너오면서 그 서해 그쪽에 우리가 공장지대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서 그런 중금속이라던가 안 좋은 물질들을 흡착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겠죠. 우리도 멀쩡하게 나갔는데 어딘가 많이 돌고 오면은 몸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맞아요. 머리카락 끈적끈적. 끈적끈적하고 분명히 씻었는데 여기 목도 지저분하고 맞아요. 공기도 그렇다는 거죠. 공기도 뭐 맨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흡착을 해서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단순 먼지가 아니라 중금속 범벅이의 어떤 미세먼지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도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면 안 좋은 게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밖에서까지야 그걸 어떻게 뭐 방독면을 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닐 때도 방독면을 쓰는 그런 영화가 방독면 나올 것 같아요. 야, 정말 여기 이렇게 카카오 인형 있고 디자인 넣어가지고. 네 방독면이 예쁘냐 내 방독면이 예쁘냐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집에서만은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은가. 왜냐면 미세먼지 이꼴 중금속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언제요? 잘 때. 잘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우 난 집에서 잠만 자는데 내가 무슨 청정기를 써야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건 오로지 수면 활동, 호흡 활동만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아질 때예요. 그래서 그때 마시는 공기는 내 몸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내가 좀 깨끗한 공기, 이런 중금속이 흡착된 미세먼지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공기 그 자체를 마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걸러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걸러주는 청정기를 디자인을 보고 많이 고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청정기를 고르실 때는 정말 공기를 잘 걸러주는가, 입자를 잘 걸러주고 냄새 분자를 잘 흡착하는가라는 기준으로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맞아요. 정말 제가 금방 말했는데 굉장히 명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정말 예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걸러주는지 그래서 내 폐가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도 좀 우리 청정기 되게 예쁜데. 그렇죠. 심플하고 예쁜데 네, 저는 이제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네. 심플하고 참 네, 이렇게 뭐. 정말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참 자랑스러운 청정기인데 맞아요. 만약에 믿음직하죠. 그런 부분을 잘 못 걸러준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증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적어도 집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중금속이 생각보다 냄비라는 거로부터 많이 우리가 흡수하게 돼요. 네, 저도 암이하기 전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저도 뭐 나름 이쪽 분야에 있다고 했지만 저는 테팔이라는 그 코팅펜을 썼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부엌을 딱 봤을 때 어떤 좀 긁혀진 코팅펜이 만약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바로 폐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무슨 저런 말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코팅펜은 많이 아시죠? 이제 코팅 물질이 PFOA라는 과부라 화합물이거든요. 과부라 화합물이 뭐예요? 과하다 할 때 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은 이제 플로린 그 불소화합물을 불화의 그게 불소의 불이군요. 갑자기 전 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화합물 모여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퍼플로로 옥타닉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PFO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질이 물질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갔을 때는 내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같은 거 영향을 줘서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불임 유발 같은 데도 되게 영향을 줘요. 요새 사실 되게 많고 저도 시험관하기를 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코팅펜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코팅펜 쓰시다 보면 처음에는 계란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쩍쩍 달라붙는 게 결국엔 다 긁혀가지고 내가 먹은 그 자리에 이게 흠으로
팬으로 돼가지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2, 3년, 3, 4년 쓰다가 버리고 또 바꾸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로 웨이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또 하나의 폐기물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 가정에서 2, 3년마다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버린다면 사실 그 양도 무시 못하고 우리는 또 의도치 않게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스테인리스 팬을 쓰시면 정말 평생 그 냄비 하나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부하함을 PFOA의 어떤 위험성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 몸속에 혹시 이 PFOA, 이 냄비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를 조사를 했더니 정말 거의 모든 사람한테 PFOA가 정말 검출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유 잔혹사라는 걸 보면 그 모유를 먹였는데 뭐야, 좋으라고 애한테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 안에 엄청난 양의 그런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왜냐?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요? 네, 근데 이 PFOA 이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다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실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정말 안 봐도 거의 비디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엌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혹시 노르스름한 어떤 냄비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조용히 갖고 와서 오늘 맞아요. 그 폐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알루미늄 냄비예요. 알루미늄은 양은 냄비라고 우리가 보통 하고, 김치찌개집에서 김치찌개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끓여 먹고, 맞아. 뭐 생태찌개. 양은 도시락 이런 거에 음. 먹고, 요새는 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한강 같은 데서 그 옆에 맞아요. 알루미늄 그 옛날 도시락, 그 일회용 맞아. 도시락 같이 거기다 라면 끓여 주름져 있는 먹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물론 맛있겠죠. 근데 행복하게 먹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볼 때 저 혹시 부모님은 저게 우리 아이를 치매로 맞아. 이끄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를 모르겠지? 모르니까 먹겠지? 그냥 맛이라는 거에 네. 집중해서. 근데 저는 정말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치매 원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루미늄 냄비를 만약에 지금 쓰시고 계시면, 특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이 여기다 끓여 먹는 걸 좋아해. 왜냐면 우리 양은 냄비, 그러니까 휘리릭 끓고 그러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우리 남편을 치매로 죽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쓰세요. 그렇지만 정이 쌓여서 그건 힘들겠다. 그러시면 조용히 오늘 갖다 버리시고 그냥 스텐 냄비,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는 잡철로 된 거 말고요. 정말 좋은 스텐 냄비를 쓰시면 우리가 어떤 그런 중금속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예전에 생로병사라는 프로에서 생활 속 중금속의 공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제일 많이 중금속을 섭취하는 그 경로가 바로 이 조리도구다. 매일매일 어딘가에 끓여서 먹으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이 환경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슈, 바로 환경 호르몬이죠. 네, 권일영 사장님은 또 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가장 부담스럽네요. 화학과 나왔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 잘 아시겠어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전 외우기도 힘든데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이 습격,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환경 호르몬이 뭔 줄 아세요? 정의가? 환경 호르몬, 네. 호르몬인 척한다. 맞아요. 호르몬도 아니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접하는 어떤 물질들이 몸에 들어와서 지가 호르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인 척만 하면 다행인데 호르몬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호르몬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싹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작용을 하게 되니 뭔가에 삐뚤어진 게 생기겠죠.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생식기 쪽에 영향을 끼치면 임신이 잘 안 된다던가 뭔가 조금 이상한 형태의 아이가 태어난다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환경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나오는 일인데요. 나는 환경 호르몬이랑 관련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그런 플라스틱, 그런 어떤 생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환경 호르몬을 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매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가소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새는 좀 많이들 노출이 돼서 뭐 비스페놀 A라던가 프탈레이트라던가 이런 물질 이름을 좀 친숙하게 알고 계세요. 친숙해요. 그리고 제법. 특히 이제 영수증 같은 거에 비스페놀 맞아요. A, 뭐 BPA 프리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수증을 그 맨손으로 만지는 계산원과 장갑을 끼는 계산원의 그 맞아요. 체내의 어떤 BPA의 그 수치를 보면은
맨손으로 만진 분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겠어라고 하는 한두 번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는 많이 쌓이게 되어 있는 쌓이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비스페놀 A라는 이 물질은 고온에서 용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생수 드시는 분한테 감정이 있는 건 정말 아닌데요. 생수를 우리가 유통을 시키다 보면은 막 무슨 이마트 옆에 가면은 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하면서 막 오래 쌓여 있다가 냉장고에 와서 시원한 척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걔는 그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굉장히 고온으로 달궈진 상태면 딱 보면은 막 뽀글뽀글하니까 산소인가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물질이 용출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고온에서 용출.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호르몬이라던가 생식기에 지속적으로 소량 아닙니까? 소량이 쌓여서 대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몸 밖으로 안 나오나요? 이렇게 뭐 소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려면 소변이 되려면은 이제 수용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독소는 거의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심세현 사장님의 그 중부지방에 있는 그 부분, 저희 중부지방에 있는 이 부분들에 콕콕 켜켜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디톡스라던가 어떤 장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에 꼭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디톡스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럴 때 체지방이 많이 빠져요.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같이 있는 독소들이 빠지니까 그 이후로 몸이 건강해지고 개운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 디톡스 본사 강의에서 깜짝 놀란 그 말이요. 체지방을 빼면 체지방 안에 농축돼 있던 이런 독소가 같이 빠져나간다. 네, 저는 그쵸.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알았거든요. 네. 근데요, 체지방이 녹아나가면서 이 독성 물질이 혈중에 일시적으로 머물 때 그때 이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때 비타민이니 이런 항산화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빠르게 체지방을 축적시킨대요. 그게 바로 일시적인 요요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서 이 디톡스 해독 프로그램에 항산화제, 비타민, 이런 충분한 미네랄, 유산균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강의를 들어서 제가 진짜 꼭 좀 아는 척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네. 정말 인체의 신비네요.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농도를 맞추려고. 만약에 그런 거를 먹어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맞아요. 나빠지는 네. 약간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먹다가 망치는 되네요. 거죠, 몸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방 자체도 나쁘지만 지방 자체에 있는 이런 독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부인데 이런 걸 모르고 에비앙이 좋아하면서 에비앙 플라스틱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그러면은 물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겠죠. 바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내가 진짜 모르고 아까 그 알루미늄에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런 환경 호르몬을 내가 접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너무 저가의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기도 해요. 왜냐면 좀 대충 만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아이 장난감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고가만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막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용출이 그냥 고온이 아니어도 막 용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도 그러면 애들이 빨고 물고 하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이제 피부라는 거는 다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속에 또 혈류와 함께 타고 돌면서 이상하게 자꾸 뭔가 안 좋아지고 맞아요. 얘는 왜 잘 먹이는데 이러지? 싼 거 찾다가. 왜 잘 먹이는데 이러지라고 하면서 엄한 데서 이유를 찾으면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원인을 못 찾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소비자가 예전 얘기인데 예전에 천원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지금 이게 다이소? 다 있어? 다 있네. 네. 거기. 예. 거기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 소비자가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건 얼마야 저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어요. 싸게 샀다고. 네. 근데 그 둘째 아가 입원해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수술 그랬더니 그 고환이 어떤 날은 2개가 보이고 어떤 날은 1개만 보이고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 가서 수술했는데요. 배 안에 있었대요. 어머나. 그래서
실제 있는지 아는데 그 친구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 언니, 이런 애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너무 아. 많아서 자기가 의사한테 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이 환경 호르몬.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야단치고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싼 거 찾으면요. 맞아요. 이건 진짜 이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거.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결국 아낀 게 아니죠. 병원비로 날린 그럼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 애만 쓰고 사실은 건질 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맞아요. 그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치우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보다는 맞아요.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건데 네. 그것도 너무 싸구려 막 이런 거는 거기서도 뭔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그 뭐냐 비소 저기 뭐냐 내열유리에서 그럼요. 비소 같은 거 넣잖아요. 우리 그 비전 냄비에서 강화유리. 예, 그 만들 때 그 유리는 원래 깨져야 되는데 얘가 안 깨지는 건 뭔가 넣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든 건데 그것도 어떤 잘 만들려면 돈이 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싸다 그러면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용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비싼 게 좋고 무조건 싼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식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리통, 맞아. 그다음에 배란이 좀 불규칙해진다던가 그런 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줄 그게 수밖에.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네. 피해가고, 만약에 공기 중에 그런 환경 호르몬이 떠돌아 다녔을 때는 당연히 우리 청정기가 그거를 걸러줄 수 있는 맞아요. 정도의 실력은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유연제 향도 너무 센 거 쓰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다땡 뭐 이런 다땡리 이런 거를 보면 그 다땡? 냄새가 딱 있죠. 그러면 이제 냄새가 막 난다는 건 뭐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냄새 분자가 돌아다니는데 모든 게 다 발암 물질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냄새를 유발하는 그 물질들이, 냄새를 내는 물질들이 그럼요. 발암 물질이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물질들일 그럼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너무 어떤 발향을 심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렇죠. 향도 게, 입자니까요. 예, 필요하죠. 그래서 아메이의 그 섬유유연제는 사실은 발향보다는, 향을 내는 것보다는 유연 효과에 더 맞아요. 치중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향도 은은하니 네. 적당하니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침부터 너무 머리 아프게 뭐 좀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저희의 취지는 정확하게 알고 피해갈 수 그럼요. 있는 건 네, 또 피해가자라는 중요하니까. 예,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또 저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손을 닦는 게 습관화되면서 물티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게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물티슈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분해되지 않으니 변기에 넣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한데, 이 물티슈 사용을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얘기인가요? 진짜 이 물티슈를 저도 쓰지만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5천만 국민 집에 물티슈 없는 집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정당 매일 쓰죠. 진짜 물티슈로 방도 닦고, 뭐 안 닦는 데가 없더라고요. 물티슈로. 뭐 아기 맞아요. 뭐 입도 닦아주고, 진짜 뭐 또 자동차마다 또 다 물티슈가 있고. 근데 물티슈를 쓰면서 소비자분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건네면 찝찝하다 이거예요. 나도 나처럼 이렇게 많이 쓰겠지? 그 찝찝하고 약간의 죄의식을 갖고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 진짜 이 기사를 보니까요, 영국에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 중에 93%가 물티슈였답니다. 그래서 팻버그, 그래서 거대한 기름 덩어리가 하수구에서 이게 막혔어요. 근데 그 거대한 기름 덩어리의 주 원인이 바로 물티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깜짝 놀란 건, 아메이의 뒤편에 원포원 제품 중에 웰로스 프리미엄 물티슈라고 딱 있는데, 그 제품 설명에 딱 상단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비오셀 섬유, 식물성 소재. 진짜 저 너무 그날 감동받아가지고 소비자분들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셨어요. 헉, 진짜?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물티슈를 쓰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냥 원래 쓰던 물티슈를 아메이 물티슈로 한번 바꾸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메이 물티슈가 훨씬 도톰하고 되게 맞아요. 톡톡하던데도 톡톡하고. 그렇게 생분해가 되고. 네, 또 그리고 그러네요.
이상한 냄새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음. 또 9단계 정수를 거쳤대요. 그리고 음. 보통 이렇게 축축한 물티슈들이 방부제 되게 많이 넣어요. 그쵸, 뭐 그쵸. 약품들 독성도 많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로부터도 자유롭고 진짜 프리미엄 이럴 때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광고주들이 요구할 때 프리미엄, 베스트 이런 거 쓰라고 그러거든요. 뭐 있어 보이죠. 넘버 원, 네. 온리 원,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프리미엄, 아무나 프리미엄이다, 막 이랬는데, 진짜 이럴 때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 재생 가능한 원목으로부터 나온 식물성 소재, 토양, 매립지, 해수에서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웰로스 물티슈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물티슈 얘기를 꺼낸 이유가 생분해라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포원 제품 중에요. 전기품 해물 다시팩 드셔보신 분? 네. 와, 이건 진짜 저의 최애입니다. 진짜 페이보릿. 이거는 진짜 국물을 내면서도 감동을 받고 누구한테 선물했을 때 반드시 인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진짜 뭐 그 안에 뭐 남해안 디폴이고 뭐 서해안 강화 홍새우고 완도 다심하고 이런 내용물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똥도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진짜 내용도 좋지만 이 다시팩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이것까지 생각한 중소기업,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해서 생분해된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해서 생분해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것까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건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라서 그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고 아무리 옥수수 전분에서 했지만 요건 또 이제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네. 그 음식물 쓰레기로 안 버리고 그 내용물 다져가지고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요. 맞아요. 저도 그 되게 팁을 맛있어요. 얻어서 네. 뭐 국물 다 빠진 게 맛있을 건데 저도 해봤거든요. 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완전 굿팁이었어요. 찌끄레기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해물 다시팩 이거 진짜 제 후배 언니가 이거 교회 어느 분한테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진짜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후배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 언니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대박인 제품인 것 같아요. 생분해. 별게 다 생분해예요. 네.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제로 웨이스트나 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뭐 미세먼지 중금속 그다음에 어떤 물티슈 쓰레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는 저는 자고 일어나면 문 다 닫은 상태에서 가스를 켜고 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냥 되게 피곤하고 어지럽네 이렇게 생각했지 그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내 폐를 망가뜨리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맞아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쓰시다가 폐암에 걸리시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숨을 훅 참아가지고 그거를 키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션이라는 거를 불꽃이 없는 걸 쓰면서 건강을 좀 챙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물을 어디다 담아 먹고 그다음에 물티슈를 어떤 소재를 쓰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세제를 쓰고 하는 게 내 몸에 덜 흡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내 건강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PFOA 이런 거 외우고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네. 외우는 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이런 거 쓰는 게 더 머리 아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머리에 아픈데 제가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메 제품을 쓰면 그런 거 머리 아프게 뭐 하나하나 성분 하지 않아도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맞아요.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써도 되고 더 이상 이게 들었네 안 들었네 막 200시간 검색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좀 편하게 내 삶을 조금 더 다른 쪽에 신경을 쓰면서 신경 쓸 것도 얼마나 그쵸, 많습니까? 그쵸. 너무 머리가 많죠. 간단해져요. 아메 네. 제품이나 전 제품 다 맞아요. 쓰시면 정말. 진짜 이게 삶이 너무 가벼워지고 맞아요. 심플해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럼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맞아요.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가 뭐 공산당처럼 무조건 믿는다는 맞아요. 아니지만 어련히 알아서 다 네. 연구했으려고.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썼을 때 적어도 그런 거로부터 조금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때부터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이 네.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마음 편한
좋은 네.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이슈를 다뤘지만 여러분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메 제품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알아가시면서 소비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건강하게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사실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럼요. 어떤 인컴도 그럼요.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토탈 솔루션 아메이.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돈을 받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네. 최기영 사장님께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실 네. 거고요. 저희는 우리 최기영 사님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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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